네, 안녕하세요. 시대인지에서 이제 이번 겨울방학에 예비고의 사회와 문화 특강을 맡은 강민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 맞고요. 원래는 실장님께서 사진 빼라고 하셨는데, 요런 시절도 있다라는 거 어머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 사실 넣는 이유가 어머님들 시작할 때 좀 웃으시란 것도 있는데, 제가 10년 넘게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첫 수업 때 아니면 설명하면 너무 떨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러고 있어서, 저도 좀 그래 이런 시절이 있구나 이러면서 저도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거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름은 강민이고요.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 인하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 다원교육이랑 그다음 시대인재에서는 1학년 강서고등학교 진명연고 그리고 명덕외고 통합사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이번에 22년 교육개정 과정에 따라서 새로 생긴 과목인 사회와 문화 특강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 이제 사회과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사회와 문화 과목은 도대체 어떤 과목인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긴장이 너무 되네요. 자, 2022년 개정교육과정 일반사회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사회과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사회과, 그리고 두 번째가 지리과, 세 번째가 윤리과, 네 번째가 역사과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통합사회 원투랑 한국사 원투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이제 비중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제 2028년 수능에서는 드디어 이제 통합사회가 필수적인 이제 수능 과목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 그리고 지리과, 윤리과, 역사과에서 하나씩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정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나 법과 사회로 쪼개져 가지고 진로 선택으로 들어왔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능 과목이지만 진로 선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내신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통과목, 이제 1학년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만 남겨놓고 있는데, A에서 E까지 성취도에 더해서 5등급까지 지금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부모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진로 선택까지도 상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융합 선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없애고 성취도로만 표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학교도 있으니까 이건 유불리 여부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자, 오늘은 이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목 자체가 2015 과정에서는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정치화법이 수능 선택 과목이기도 했고요. 자, 일반 선택 과목이었고 진로 선택의 사회문제 탐구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사회와 문화만 일반 선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과목과 정치, 법과 사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국제관계 이해, 아무래도 이제 국제 파트가 좀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신설된 과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문탐, 이거는 이제 융합 선택으로 옮겼고요.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와 문화 과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에서는 이렇게 5단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4단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5단원이 2단원에 통폐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여러 과목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리고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사회문화가 1년짜리 과목이었는데 사회와 문화 한 학기로 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파트가 좀 빠져나가고요. 좀 컴팩트하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사회와 문화, 일단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우리가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개념, 그리고 이론, 연구 방법 등을 배우는 과목인데요. 이따가 이제 올해 이제 수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 건데, 1단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1단원이면 원래 우리가 이제 대학 가서도 개론식으로 해서 좀 쉽게 들어가는 과목이잖아요. 학생들도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2026년 수능에서 오답률 상위 2번째 문제가 바로 이 개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쉽게 넘어가게 되면 아쉽게도 성적이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한 특징과 기능을 파악하는 과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K-팝이라든지 K-컬처 같아서 문화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프트 파워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조금 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커리상으로 보게 되면 기본학점은 4학점으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4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거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4학점으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학기 수업 분량으로 이제 한 학년에서 한 학기로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신 평가를 보게 되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애들이 더 높으면 내가 다른 애들을 받쳐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잘한다가 아니고 남들보다 잘한다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쉽다고 해서 이 과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게 남들도 동일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제는 지금 통합사회랑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잠시만요. 옷 한 번만 벗고. 네,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 과목의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5년 사회문화 과목이랑 어떻게 달라졌는가? 비슷한 점 자체는 사회와 문화의 여러 관련된 쟁점을 다룬다는 거는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려운 파트 주요 단원을 소개해드리면 사회연구방법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번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그 문제가 될 거고요. 연구윤리 같은 경우에도 개념 문제로서 학생들이 좀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에는 평이하면서도 좀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건 바로 이거 안 나오네. 요거 두 개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인구구조랑 복지제도. 어머님도 이제 좀 진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탐론 하면 보통 어느 과목을 선택하던가요, 학생들이? 사문 선택하죠. 그럼 사문은 커트가 1등급 컷이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스포일러를 살짝 해드리자면 요거보다는 요거에 가깝습니다. 낮은 편이에요. 그게 바로 요 두 파트입니다. 인구구조랑 복지제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3문을 선택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 30분을 써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18에서 19문제를 15분 컷에 끝내는 거다. 두 문제를 1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투자를 못하면 틀려요. 그 정도 어려운 문제 이 두 개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랑 연계된다면 일단 첫 번째 4단원 문화 파트에서 연계되는 관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 이게 이제 복지제도랑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부양비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통합사회의 논점이 심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문화의 전파 과정, 문화 변동, 양상 분석하기 이런 경우에는 모식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통합사회로 치면 목동권 학교 중에서는 진명여고가 통합사회 문제가 여기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층구조, 변화, 그 다음에 부양비, 사회복지제도 종류 및 대상 개념이 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인 도표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 사례를 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변경사항을 보게 되면요. 사회와 문화가 사회문화에서 넘어오면서 요 파트가 빠졌습니다. 지위, 역할 같은 게 빠졌는데 뺀 사유가 너네 중학교 때 배웠다 이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사회와 문화에서 배우는 내용은 초등학교 때 기본을 배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한 번 더 배웠고요. 고등학교 와서 통합사회 때 배웠습니다. 4번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학생들이 아무래도 사회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여기서 저도 잠깐 실경 질문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녀들 중학교 때까지 사회학원 보내보셨다. 한번 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상해요. 자, 과학 보내보셨다. 사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머님들은 아직 사탐론을 안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너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서 이걸 쳐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인 점은 이번에 어려운 개념 문제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반쯤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하던 파트였거든요. 날라갔으니까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요 쟁점의 성취 기준이 심화되었는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중문화 파트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주요한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이 좀 심화돼서 나오는 것처럼 현대사에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그런 거를 반영하는 과목이 사회와 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사회보다는 사실 과학에 가까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설계하고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통합과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에서 런을 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게, 나 이거 했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넘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윤리 같은 경우는 실험과 관련돼서 과학 전공했던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도덕 시간부터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심리적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만 하는 학생들이 거부감을 좀 덜 갖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좋은 게 뭐냐? 특히 남학생들 엉덩이에 스프링을 달고 있죠. 저도 그래요. 자, 그리고 손에도 스프링이 달렸습니다. 펜을 잡고 있다. 어느 순간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뭘까요? 외우는 거. 외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 친구들 요거 좋아해요. 왜? 외우는 게 적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가게 되면 그렇게 철학자가 많아요. 얘가 했던 건지 제가 했던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서 학생들이 조금은 마음이 편한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본격적으로 한번 이번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026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가 대략 한 54만에서 55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문 선택자가 26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의 49청, 반이 사문을 일단 깔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윤이 한 40%, 그러니까 제일 많은 조합은 사문 생윤이에요. 그 다음에 생지가 그 뒤를 잇고요. 윤사, 한지 이렇게 되고 물리, 화학은 20명 중에 1명 정도만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화학을 요즘 학생들이 조금씩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과를 수능해 보기 때문에 28년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화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 왜 많이 하냐?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불리를 갖는가 보게 되면 모집단이 큽니다. 덩어리가 크면 퍼센트를 받기가 쉬워요. 10명 중에 1등을 해야지 1등급이 나옵니다. 100명이 있으면 10등을 하면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사람들이 많아진다. 내가 등급 따긴 좀 유리하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자, 커트라인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면 1등급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여기서 나옵니다. 1등급 컷은 낮게 잡혀요. 그런데 그 밑에 등급은 조금 좁게 위로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런을 해도 1등급은 힘들 것 같아. 그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는 2나 3이다. 그러면 3문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사회문화 쉬운 과목 아니었어라고 하는데 이번 수능에서 9개 사회과 과목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1등이 정법, 동아시아사, 그리고 2위권 이제 생윤, 윤사, 경제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 티어가 한국 지리, 세계사, 그리고 세계 지리랑 사회 문화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3학년들 그리고 재수생들 재종에서 이제 담임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7월쯤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6평 성적을 보고 선생님 과학은 틀린 것 같아요. 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하고 싶니? 생윤과 윤사를 한 해 더 하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사회문화예요. 그래서 여기가 2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도표 문항을 풀 수 있는지 여부가 1등급 여부를 가르는데 어느 정도였냐? 2023학년도 수능이 대표적인 불수능인데요. 사문 1등급 커트라인이 42점입니다. 50점 중에. 그리고 만점자 비율은 0.05%입니다. 전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 전설을 썼던 문제가 바로 10번 문항인데 정답자가 2.5%밖에 안 돼요. 도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수능 그리고 내신에서도 등급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자, 그러면 내신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오신 거는 지금 당장 수능을 보는 게 아니고 이번 겨울에 내신에 대비해서 이 과목을 수강할지 말지를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회문화 과목 지금 이제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 수능에 비해서는 개념 문항의 비중이 약간 높은 편이다. 개념과 응용이 있는데 응용을 하기엔 학생들이 아직 배운 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착실하게 개념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개념 문항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유형의 도표 문항 문제가 아무래도 킬러 문제라고 했는데 요게 있어야지 학생들의 등급을 가를 겁니다. 그렇지만 찐으로 내면 애들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낮게 낮춰서 이렇게 문제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에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주요 학교들의 가수요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아마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사탐 과목 중에서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과목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크면 등수를 조금 낮게 받더라도 등급은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과목이 상당히 쉬운 편이다. 단 결국 내신에서도 도표 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그럼 그 도표 문항이 뭔지는 좀 이따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도출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 성향보다는 이과 성향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문과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쉼표 하나, 글자 하나에 따라서 이 선지의 뜻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라고 해서 그런 해석을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 마냥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그 전설로 남아있는 2023학년도 수능 문제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과학인지 사인지 잘 보셔서 모르시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표는 각국의 1년 연령대별 남녀 임금을 조사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임금비를 구하래요. 퍼센트를 구해야 되는데요. 네, 저도 빨리는 못 풀겠네요. 일단 봤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률은 2.5%입니다. 이게 아까 그 0.05% 만점률 나왔던 그 시험이고요. 자, 요거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일단 분수가 나 있고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다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요거는 지난주에 봤던 2026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사회문화 과목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은 세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75.1%, 그리고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63.4%인데요. 자, 요거는 예외적으로 표가 없는 문제예요. 도표 문제가 아닌데도 개념 문제에서 어려운 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도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아는가, 그리고 이 표를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랭킹 2위였던 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일부 삭제가 되어서 요거랑은 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도표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이제 내신으로 돌아와서요. 주요 학교에서 내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표적으로 명덕외고랑 그다음 목동고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수능 문제에서 보셨던 도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응용을 하되 좀 난이도를 낮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목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표를 주고 도표를 분석하고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이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방금 전에 화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능,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는 수특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특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수특 문제, 그리고 관연도 지나간 수특 문제를 선생님들이 일단 몇 문제는 프린트로 예시를 주신 다음에 다른 문제, 거기를 안 내줬던 문제를 응용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거를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 자녀들 2028년도 수능에는 그럼 사회문화 없어지는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봤던 25학년도 10월 고1 모의고사, 가장 마지막에 봤던 그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전체 문항 중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가 바로 옆에 있는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62.5%, 오이고 8분의 5가 틀렸네요. 그 정도로 오답률이 높았던 거고요. 자, 1등급 커트라인이 44.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두 개 틀려버리면 점수가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킬러 문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승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세 개가 비슷해 보이죠. 하나는 상승률, 하나는 상승폭, 하나는 숫자의 증가.
요거 률과 폭의 한 글자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상승률을 구하는 문제는요. 저기 퍼센트에서 퍼센트로 그러니까 90에서 99, 80에서 88 이게 같은 상승입니다. 왜? 전년도 대비 10%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고요. 상승폭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붙는 P 하나 때문에 앞에 거랑 달라집니다. 8%포인트가 증가했다. 요렇게 되는 거. 그리고 숫자 증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표 문제가 주어지면 이 표의 인덱스를 잘 이해했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 이거 맞게 풀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문과 학생들도 해볼 만한 과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로 넘어왔는데요. 제 수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과형 사고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지금은 이제 처음에 비해서는 이제 어머님들 얼굴도 보여요. 처음에는 이제 거의 검은색 동그라미들이 앉아 계시는 게 이제 약간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긴장해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의미 없는 농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이걸 캐치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건 좀 늦어요. 언제냐? 선생님 그때 농담했던 거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저는 다 계산을 하고 던집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던 거 뒤에 나오니까 있었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던져주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게임 얘기, 그다음에 축구 얘기, 농구 얘기 이런 거 많이 해주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얘기. 그래 작년에 내가 2025년 수능 전날에 NCT가 팬미팅을 해가지고 팬미팅 티켓팅을 해서 고3들이 난리를 쳤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가게 되면 그 공공재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사회문화 과목에 이제 시대인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원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인재가 과연 처음부터 큰 학원이었을까요? 시대인재가 이제 전국에서 탑 클래스로 올라오게 된 거는 바로 요것 때문이죠. 서바이벌 모의고사. 그래서 이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이제 다른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지 포인트를 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특징에 맞는 섬세한 케어라고 하는데 아까 저 영어 선생님 말씀하셨죠. 1시, 2시까지. 괜찮아, 나는 깨어있어. 저는 3시, 4시까지 깨어있습니다. 수강생이 조금 더 적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강서구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대치동에서 들었던 문제인데 이거 오류다. 선생님 이거 문제지에서 푸는 것 같은데 나도 문제인데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이것도 오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건 언제든지 피드백을 해주고요. 오는 길에 강서구 학생들이 저한테 또 톡을 보냈어요. 다음 주에 수행평가입니다. 들고 와봐라 해결해줄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섬세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할 틈이 없이 몰아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인데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수업 후기에 선생님 수업이 별로예요.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더 준비를 잘할게. 선생님 노잼이요. 이거 못 참겠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일단 재미가 없으면 수업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보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시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좋은 성적이니까 그걸로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일단 회차별 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번 수능에서도 비중이 높았던 관점과 연구 방법론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구조와 사회변동에서는 일탈행동. 여기가 조금 사상가들이 나오는 편이에요. 요거 정도. 그 다음에 저출성과 고령화는 도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문화의 속성, 문화의 이해 태도, 반문화, 이런 거 개념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층과 계층 변동, 도표가 많이 나오는 파트.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는 이번 수능에서도 나왔던 도표가 많이 나오는 파트. 그래서 이렇게 7주에 거쳐서 개념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문제를 좀 풀려보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개학하고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점검을 하는 거.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학교 내신. 그래서 주요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변형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적이에요. 적. 이게 무슨 적자일까요? 쌓을 적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반복하다 보면 쌓이게 되고 그 쌓여있는 개념이 결국에는 시험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개정 교과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핸드아웃 자료를 만들어서 내보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사회문화 기출을 분석해가지고 이것도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다. 그러면 사회와 문화에서는 그 문항들을 응용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분석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주요 학교에서 사회문화를 그동안 내신에서 어떻게 내왔는지 이것도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개념도 조금 바뀌었고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총 정리해갖고 학생들이 좀 낯설어하지 않도록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거는 지금 좀 사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사회와 문화가 문제집이 안 나왔어요. 제가 안 낸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안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확인을 했는데 교보문고 가서 보시더라도 1등급 만들기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참고해서 교재를 엎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샘플로 있는 거는 제가 지금 통합사에서 쓰고 있는 교재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회와 문화 교재도 12월 말이면 아마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체 교재를 배부할 예정이고요. 복습 테스트 실시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어떤 점을 이해하고 어떤 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체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일일 테스트를 해서 오늘 수업 잘 들었는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는 과제가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참고 재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 1회 이상 강사 직접 클리닉. 네. 아마 한 2번 정도 될 것 같아요. 학생들 한 3시간, 4시간 동안 갖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시, 4시까지 깨어 있습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언제나 궁금한 거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회와 문화 개념 완성 발주 특강은 이제 2026년 1월 3일에 개강 예정이고요.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머니도 뭐 바쁘신 와중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자녀분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